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오전에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안개 속에 휩싸여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싸움의 수위는 이미 넘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북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여정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벌써 김여정 담화가 이달에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제2인자라고 하는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 행동에까지 넘어가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총포탄만 쏘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데 더 안절부절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 작은 새우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작은 남과 북,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GDP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GDP가 높다고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GDP가 가장 높은 나라, 즉 명실상부한 G2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을 꼽으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래둥 싸움에 새우둥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새우 싸움에 고래둥 터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중국이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을까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중국은 북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사태 때 이미 중국은 전쟁 초기부터 개입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전 북한을 수복해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때로부터 중국은 항상 북한 편이었고 항상 두 나라는 압록강물과 같이 두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혈맹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은 북한 편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가장 GDP가 큰 나라, 미국 다음으로 큰 이 중국이, 거대한 중국이 왜 지금 혈맹인 북한 편을 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 편을 들게 되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중 간에 지금 전쟁 아닌 총포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가리 싸움에 돌입한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보다 앞서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국가들을 규합하여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욕포위하고 있으며 모든 소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폐렴이고 무한 전염병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콩에서 민주화 투쟁이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대만과의 사이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서방과 미국의 비난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전 세계로부터 중국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는 중국 무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국가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 원점이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국의 경제가 폭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원인입니다. 한때 중국의 1대1로라는 이 경제정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반면에 1대1로에 가담했던 국가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과 북이 이렇게 총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가운데 끼어서 등이 터지고 있을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까요? 바로 한미 관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우리 한국 정부를 중국 편에 그래도 끌어들이고
완벽하게 끌어들이지 못하지만 한국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과 북이 지금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 편을 들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 선을 끊고 미국 편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에게 중국 화해에 절대 반도체나 전자제품을 수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북한 편만 들게 되고 한국을 배척한다면 한국 정부는 중국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한중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과의 전쟁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시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준엄한 시기에 바로 북한이 몽리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고 절대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줬습니다. 또 우리 한국 정부에도 서로 자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양측 모두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에 사정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한국을 제재하고 압박했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혈맹을 자초하는 북한 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 위치에서 한국과 북한을 모두 달래고 있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는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열강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어느 하나 만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도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바로 북한에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도발을 하게 된다면 혈맹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도록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경제력이 있고 그만한 국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태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족이 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